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어제 못다한 얘기가 있는데, 이 표를 보고 분석한 좀 부족한 얘기와 이 독일의 허상, 독일이 굉장히 이미지가 좋게 포장됐구나. 각 나라는 다 자국의 이득에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독일이 참 포장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석유를 중국하고 인도가 많이 해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그럼 러시아의 블록화에서 사실 러시아 쪽을 지지하는 중국을 필두로 인구 많은 국가들이 있어서 뭐 러시아 편이 인구가 더 많다,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거에 이 표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막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외로웠다고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윗을 했습니다. 여행 가서 그 되게 이쁘신 여자분하고도 또 사진을 찍고 대단하시죠. 그 교황님도 만나시고 부럽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 호텔에서 묵었죠. 이 새로 지은 리조트월드의 콘레드 좋더라고요. 여기에 또 새로운 보링 컴퍼니의 그 베가스 루프가 뚫렸나 봅니다. 스테이션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려고 갔었는데 닫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확장 공사는 계속 확장을 하고 있죠. 이미 계획이 어프로버 돼서 더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그게 스탑이 된 것 같은데, 다음에 그 베가스 주변에 그랜드 캐니언이나 후버댐이나 자이언인가요? 그 여러 내셔널 파크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때 가면 일론 머스크 말대로 그레이 워크를 한번 또 맛볼까 합니다. 그럼 얼른 또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 트윗, 일론 머스크 트윗 따라가다 보니까 파월에 참 이제 이런 밈도 생깁니다. 표정 진짜 가관이죠. 처음에야 뭐 괜찮다 그쵸, 뭐 인플레이션이어도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다 계속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죠. 약간 이제 네거티브 그로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리세션은 없다. 근데 이제 아마 다음에는 오케이, recession is coming but you will not lose your home. 집은 안 잃을 거다. 근데 오케이, 너 만약 집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죽진 않을 거야. 그러다가 우리 죽을 수 있어 라는, 그러니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말을 이렇게 너무 괜찮다 근데 페드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 편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물가를 잡아야 되는지.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 리세션을 거의 일으킬 것 같은데 그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재선이 안 되니까. 근데 물가는 이제 꼭 잡으라는 어떤 일종의 합의와 압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소리를, 점점 안 좋아지는 소리를 계속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자, 어제 이 표에 대해서, 첫째, 중국하고 인도가 워낙 인구 대국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러시아를 서포트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독일은 노드스트롬 2를 작동을 안 하는데도 2등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그러니까 2가 작동됐으면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장 큰 손은 독일입니다. 독일. 그러니까 독일이 끊어버리면요, 러시아는 거의 힘듭니다. 근데 지금 끊어버리질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걸 다 끊으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독일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노드스트림 2를 안 쓰니까 끄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론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 석유를 서방 국가들이 엄청 씁니다. 그러니까 인구 많은 인도는 늘려서 이제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구가 좀 적더라도 역시 소비 성향이 웨스턴 유럽이 엄청 러시아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써주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경제가 유지가 되는 거지, 여기서 제대로만 끊어주면은 러시아는 힘들죠. 근데 제대로 지금 못 끊고 있죠. 그걸 끊었다가는 에너지난에 닥치니까. 이것도 보면은 참 슬픈 게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들어갑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제 대국들은 그리고 자기들이 국경 맞닿아 있지 않다고 별로 뭐 끊지도 않죠. 그리고 왕창 써주고, 프랑스도 꽤 씁니다. 이런 서방의 국가들, 특히 독일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긴장을 하냐 안 하냐가,
여전히 쓰고 있는데 지금 독일이랑 계속 간을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결국 독일 역시도 자국의 이익에,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잘 포장되어 있고 되게 젠틀한 척 하지만 경제로 지금 유럽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더러 이런 국제 정세에 있어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결국 러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영향은 독일이라는 거죠. 근데 독일이 왜 이렇게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나 봤더니 미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내색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CO2 감축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자료인데 그 업데이트 2020년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트랜스포테이션에서 CO2를 감축하고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요.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는 초강대국의 경제 규모는 리얼 GDP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파퓰레이션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2007년을 기점으로 퍼캐피타로는 계속 깎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셰일 가스의 영향이 엄청 컸습니다. 지금 전력 생산이나 이런 EIA 데이터도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석탄 발전소를 내추럴 가스로 대체하게 되면요, 같은 에너지를 뽑는데 CO2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그 외에 다른 폴런트, 그러니까 안 좋은 공해 물질들은 말도 못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가스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그린하우스 가스를 줄였다라는 거죠.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물론 솔라 패널이나 윈드 뭐 여러 가지 그런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력 생산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화석 연료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셰일 혁명이 지금 이 큰 미국을 도쿄 의정서에 들었다 나왔다 다시 들어간 파리 협약 그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탈퇴 막 안 좋게 얘기를 한 적 있죠. 그래서 나왔지만 여전히 트렌드는 코어를 줄여가면서 석탄 발전소를 줄여가면서 가스를 늘린 효과로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때까지는 가스로 몇십 년을 견딜 계획이라는 게 빤히 보이죠. 그러니까 이 큰 미국이 그걸 따라해 주니까 독일이나 유럽에서 이걸 가지고 미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미국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경제 대국이면서도 이걸 이렇게 깎아대고 있으니 독일 역시도 이런 트렌드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카본 에미션을 줄이기가 이제 독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우리가 그렇게 의존했는가? 우리가 아니죠. 유럽이죠. 독일이고. 우리가 그린 웨이브에 있어서도 물론 크루드 오일도 많이 러시아가 생산을 하지만 러시아 내추럴 가스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럽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는 미국의 셰일 혁명이 여기도 영향을 미쳤고 러시아의 힘에 의해서 독일도 그 CO2를 많이 감축했던 거를 알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공생인 거죠. 그런 면들이 보여져서 그치만 이제 끊어야죠. 근데 끊었다가는 카본 에미션이 말 그대로 블룸버그 말대로 저기 올라갈 텐데 빨리 윈드나 솔라로 푸시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친환경은 쉽지 않죠. 제가 뭐 그린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숨겨진 좀 이면에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참 어렵다라는 점. 참 우크라이나만 불쌍하고 각국의 이득에 반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독일이 과연 노드스트림 1도 이번에 지금 가스 터빈인가 그걸 좀 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이제 거의 핑계죠. 그것마저도 줄일 수 있을지 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인구고 경제 규모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블록이 더 크다고는 하지만 실제 러시아의 큰 손은 다시 한번 독일이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다. 자, 이제는 테슬라 얘기입니다. 슈퍼차저. 제가 너무 슈퍼차저를 너무 극찬하고 있죠. 이번에 롱 위켄드에 슈퍼차저가 공짜로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공짜니까 막 충전해야지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살짝 언급하다 보니까 다 공짜인 줄 아시고 옛날에 댓글에 다 공짜가 아니더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런 캘리나 애리조나 뭐 텍사스 일부 지금 표시된 데만 오프피크 때 24시간이 아니라 근데 이 오프피크도
스테이션마다 다르더라고요. 캘리 쪽은 9시부터인 것 같던데, 이게 뭐 퍼시픽 타임을 따라서 그런 건가요? 예. 텍사스나 오클랜드 이쪽은 그냥 제한적이나마 공짜로 이렇게 준다라는 점. 그래서 좋은 제스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자주 했으면 더 좋겠고요. 소비자로서 당연히 공짜인데 이때 또 엄청 미어 터지는 거 아닌가. 그래도 보면은 일부러 가격을 그렇게 데이타임에 말도 안 되게 3배씩 측정하는 거 보면 적게는 2배에서 낮 시간에 충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낮에 이동을 많이 하니까 밤에 좀 이동을 좀 권장하는, 아마 밤에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베이커필드 캘리포니아 i5에 있던 거 이거 저도 가봤는데 좀 더 일찍 해주지. 공짜로 밤에 충전했는데 저거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댑터를 어디서 구해갖고 오셔가지고 이거 빨리 풀려야 되긴 할 텐데 350W 킬로와트짜리 이제 CCS에다가 어댑터를 써가지고 테슬라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제 모델 3 갖고 했거든요. 모델 S였으면 좀 더 이게 더 미뤄졌을 텐데 역시 테슬라 V3답게 초반에는 V3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50까지 하지만 이제 모델 3는 금방 떨어지죠. 이 재미난 거는 콤보 타입의 어댑터를 넣으면 한 200을 못 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금 차들이 뭐 250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350을 완벽히 지원하는 차가 별로 없죠. 스테이션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제 350에 꽂았는데도 이제 테슬라는 200으로 인식하게 되면 초반에 고압으로 가질 않기 때문에 그 열을 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푸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에 피크 파워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누구는 더 오래 충전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의 스트래티지는 빨리 하고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는 급속용이지 잠시 다음 목적지를 가기 위한 초반 위기 탈출에 좀 더 성향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낮추면은 사실 열을 덜 받기 때문에 이걸 더 뒤로 밀 수 있거든요. 어제 인트로나 아우트로 영상에 썼죠. 절반 좀 안 되게 250으로 밀어주는, 와, 그 진짜 환상적이더라고요. 정말 내연기관 같이. 그래서 전 타는데 그거를 피크를 50kW만 깎아도 200으로 묶어버려도 반 충분히 넘겨서 한 60, 그러면 결국 60, 70% 갈 때는 그게 더 빠릅니다. 이건 비온이라든지 노르웨이, 유럽에서도 많이 테스트해준 반대, 이 V3가 초반에 너무 파워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뭐 어련히 테슬라가 AI를 통해서 최적화를 잘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근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트렌드가 이렇다라는 거지 너무 또 이 값을 일부 이런 측정 데이터를 너무 맹신하진 않으시길. 차량의 상태와 그때 충전했을 때의 온도, 아니면 현재 배터리의 열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얼마든지 좀 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트렌드입니다. 자, 다음은 경쟁사 얘기입니다. GM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GM이 허머를 하루에 12대 만든답니다. 허머 EV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차. 이거 정말 멋있죠. 무게도 엄청 나가지만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그거를 하루에 12대 만든다. GM도 양산이 쉽진 않죠. 요즘 부품 부족, 그 제가 지겹게 얘기하는 반도체 부족. GM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지금 깡통차죠.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일부 파트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인 거 누구든지 다 캐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한 10만 대 가까이가 인벤토리에 서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누차 이건 미리 예측해서 얘기했던 대로 CNBC도 지금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죠. 왜냐면 실제 차를 주변에 사려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정보를 일찍 얻게 됐는데, 가보면요 그게 해소가 된다라는 게 반도체가 덜 들어가는 차입니다. 깡통 차들은 남아 돕니다. 지금 생산 여력이 남아 돌아서 거기는 할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율주행 옵션 아니면 편의 장비들은 반도체를 엄청나게 소모하기 때문에 그거 없이 빈 깡통 차들이 그냥 서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22년에 뭐 더 세컨 쿼터 이슈가 있지만 뭐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다. 뭐 2022년이 가기 전에는 해소가 될 거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데자뷰 같이 보이죠? 이거 맨날 나아진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런 밈을 또 갖고 왔던 건데, 파월 의장에 맨날 나아진다. 파월도 그렇고 베라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거 했던 얘기 같은데 맨날 나아진다 그러면서 나아지지 않고 있죠, 전혀. 그래서 제가 안 믿습니다. 이 동네가 요즘 보고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고지고대로 믿기가, 특히 이 자동차 회사들은 너무 이 뻥과 이런 게 심해서 역시 힘들다라는 점. 여기도 반도체 부족인지 그렇게 양산 잘한다라는 GM도 어쨌든 하루에 12대 만든다라는 게 좀 재밌어서 가져왔고, 그 다음 자회사인 크루즈 얘기입니다. 이것도 데자뷰 같죠? 어디서 많이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웨이모를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밤에는 속도 제한 및 일정 이제 제한적이나마 무인으로 지금 GM 크루즈가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허가를 받아서, 저도 돌아다니는 거 밤에 돌아다닐 때마다 그런 걸 찍어서 영상에 올리거나 그랬죠. 근데 이 차들들이 헷가닥 하셔가지고 이제 길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터섹션에 가서 이게 단체로 지금 모여가지고 뭐 회동을 하는 건가요? 모여가지고 지금 길을 다 막고 있죠. 어디 가가지고 이제 어느 일정 포인트 가면 다 똑같은 AI를 써서 그런지 어느 포인트 가면 이제 헤매는 거죠. 그래서 차들이 다 거기 가서 처박혀 있는 거죠. 문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이거는 웨이모도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한테 신고를 많이 받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거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있었지만 GM 크루즈도 별 수 없더라. 이렇게 라이다 달아도 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00% 완벽한 센서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센서가 아직까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가, AI가 진짜 머리가 중요한 거지,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고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거에 이제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뭐 라이다 단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FSD 베타나 얘나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쪽 다 할 수 있는 그 capability가 거긴 것 같다. 오히려 테슬라가 좀 더 데이터적인 면들이나 이런 것들들, 근데 제가 이제 그건 계속 여기서 좋은 데서만 써서 바이어스 됐을 수도 있죠. 그냥 충분히 아무리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아직 로보택시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